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이슈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자주권과 역사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독도 문제를 두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계나 정치계에서는 이 문제를 마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인 양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의 한 유명한 교수가 주장하던 잘못된 역사를 한국의 한 대학생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사건입니다.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 대학생은 독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현지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일본 교수를 논리적으로 제압했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한 한국인의 용기와 지식, 그리고 역사적 자부심을 보여주는 멋진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현수는 교환학생으로 일본의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한국사와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독도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논문을 읽으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근거들을 철저하게 숙지하고 있었죠. 일본에서 공부하게 된 현수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수업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생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수업 주제는 동아시아의 영토 분쟁이었고 사토 교수는 이 분야에서 꽤나 저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강의 초반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은 단지 감정적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죠. 그 순간 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책에서만 보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일본 학생들 대부분이 아무 의문 없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현수에게는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에 긴장과 불안이 교차했지만 현수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주장에 대해 한국의 역사적 자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현수에게 쏠렸고 사토 교수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자료들은 그들 나름의 입장을 설명하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독도가 신라시대부터 한국 영토로 편입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역사적 기록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여지승남 같은 문서들 말입니다. 이 문서들에는 독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수의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몇몇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현수의 발언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역사 기록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영유권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메이지 시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공식적으로 편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국제법에 따라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니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토 교수의 반박은 강력했지만 현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을 꺼내들며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1905년은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직전 일본 제국주의가 한창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불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면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복원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은 한국의 영토를 포기하겠다고 명시했죠.
현수의 설명은 치밀했고 그가 준비한 자료들은 매우 설득력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독도에 대해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토 교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논쟁을 흐리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려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제법에 따르면 여전히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교수의 말을 끊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건 일본 측의 입장일 뿐이지요. 대한민국은 이미 독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도 한국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현수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준비해온 법적 근거와 역사적 자료들에 기반한 논리적인 설명이었고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고 사토 교수 역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도전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준비해온 자료들을 더욱 철저하게 제시하며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그는 독도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독도가 법적으로도 한국의 영토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철저히 부정하고 독도가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한 바 있었죠. 그 말을 듣고 일본 학생들조차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교수의 말만을 믿고 있던 학생들은 현수의 치밀한 논리에 점점 설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토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흥미롭군요. 내가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보다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토 교수는 그렇게 말을 마쳤고 현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 논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실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곧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현수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감명받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죠. 현수는 그 순간 자신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을 논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가며 일본 교수와의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교실은 점차 더 뜨거워졌고 그 열기는 마치 독도 문제 자체가 그 순간 모든 이의 관심사로 집중된 것 같았어요. 현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는 이미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독도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학생들 중 일부는 조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사토 교수는 여전히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학자로서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수의 발언에 직접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독도 문제를 국제적 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돌려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국제법을 통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한국이 현재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것은 아니지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만 진정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토 교수의 말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독도를 두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주장해왔으나 한국은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니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현수는 이미 이런 일본의 주장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맞서 철저히 준비해온 반박 자료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현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주장하는 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요구입니다. 한국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독도는 한국의 법적, 행정적 주권 하에 있으며 한국은 독도에서 실효적 지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죠. 교수는 순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끝까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영유권을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 순간 현수는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준비해온 마지막 카드는 바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러나 여전히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한국 대법원은 이미 독도에 대한 법적 판결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영유권 논리는 한국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명확히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고유 영토임이 명백하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현수는 자료를 직접 손에 들고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독도가 한국의 법적 영토임을 명시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과 관련 기록들이었어요. 그것은 법적 증거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기에 현수의 말은 단순한 역사적 주장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실 안은 순간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자료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사토 교수 역시 이번에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학생들 중 몇몇은 현수의 논리에 감탄한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현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잘못된 것인가요?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토 교수의 강의를 신뢰해왔지만 현수의 강력한 자료와 논리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현수는 그 학생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1905년에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하지만 이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후 1945년 일본이 패전하면서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한국의 영토로 다시 돌아왔죠.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유권은 현대 국제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사토 교수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더 이상 현수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도 교수로서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이었죠.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독도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수 씨, 오늘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나 역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토 교수의 말이 끝나자 교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다른 학생들도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박수 소리에 현수는 자신이 이 논쟁에서 승리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단순히 독도 문제에 대한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자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를 낸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현수는 교실을 나서기 전 몇몇 일본 학생들이 다가와 조용히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현수에게 오늘 논쟁 정말 인상 깊었다. 독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들은 현수가 제시한 자료와 논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었는지 인정하는 모습이었죠. 현수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 모두 이 문제를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현수는 그날의 논쟁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현수는 교실을 나서며 가슴속에 묵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할 때 독도 문제를 두고 이처럼 큰 논쟁에 휘말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오늘 그는 일본의 저명한 교수와 직접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비록 긴장감이 컸던 순간이었지만 현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와 논리가 빛을 발할 수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강의실을 나서자마자 몇몇 일본인 학생들이 현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논쟁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쪽 입장만 들어왔는데 현수 씨 덕분에 다른 관점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생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독도는 그냥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현수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 우리가 몰랐던 역사적 사실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자료들을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현수는 학생들의 진지한 반응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 몰랐어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본 학생들과의 짧은 대화는 현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논쟁은 단순히 승리와 패배를 가리는 것을 넘어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현수는 비록 역사적 사실과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이런 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수는 혼자 도쿄의 밤거리를 거닐며 천천히 그날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처음 사토 교수와의 논쟁이 시작되었을 때 느꼈던 긴장감, 자신의 말을 경청하던 일본 학생들의 시선, 그리고 교수조차 당황하게 만들었던 한국의 법적, 역사적 자료들까지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현수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독도는 그저 한 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자부심이 걸린 상징적 장소입니다. 현수는 그동안 수많은 선조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자신도 그 바통을 이어받아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로 학업이나 일상적인 내용에 집중했지만 오늘만큼은 독도 논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경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수업 중에 독도 문제로 일본 교수님과 논쟁을 벌였는데 제가 준비해간 자료들로 확실히 반박할 수 있었어요. 일본 학생들도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줬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아들이 그런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일본에서 한국의 자부심을 지켜낸 거구나. 현수는 부모님과의 통화에서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대표해 일본에서 이런 중요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결심을 다시금 다졌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현수는 그동안 일본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독도 문제였고 그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을 분석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독도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고 이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김현수의 일본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독도 논쟁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목소리로 성장한 것이었죠. 현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위해 그리고 독도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역사를 바로잡는 데 힘을 보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학생의 논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국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수는 앞으로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자극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